자, 오늘 할 부분은 2018년도 1회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두 다항식 A는 X제곱 마이너스 X, B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러죠, 지금. 그럼 A 더하기 B니까 A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요. 더하기니까 그냥 B도 뒤에 더하기 쓰신 다음에 X 플러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지니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3번 그쵸? 3번이 답이 되는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등식 X-2의 전체 제곱은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X-3 더하기 A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값을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제곱인 거를 전개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제곱인 거를 각각 전개해서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x-3, 여기 x-3 x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0이 될까요? 3을 넣어주면 0이 되겠죠. 3 빼기 3은 0이니까. 그러면 x자리에다 일단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3 빼기 2의 전체 제곱이고 오른쪽은 3 빼기 3의 제곱 2배의 3 빼기 3, 그 다음에 A. 자, 3 빼기 3 뭐예요? 0이죠. 0이고. 그럼 오른쪽은 뭐만 남아요? A만 남겠네요. 그렇죠? 0에다가 제곱해봐야 0일 거고 0에다가 2 곱해봐야 0일 거고 그러면 오른쪽에는 전부 다 0, 0 되고 뭐만 남아요? 여기 A만 남죠. 그래서 A, 오른쪽은 A. 왼쪽은 3 빼기 2니까 1이죠. 그럼 1의 제곱은 1이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 전개해도 되는데 전개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요. 전개한 걸 위에다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 다음에 2x 빼기 6 더하기 a 그럼 x제곱 f제곱 똑같으니까 없어지고요. 자, 왼쪽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4고 오른쪽도 여기 마이너스 6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4x 자, 9에서 6을 빼주니까 얼마? 3 더하기 a죠.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4랑 3 더하기 a니까 a가 얼마? 1이면 3 더하기 1은 4가 되죠. 그래서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거 x-2의 전체 제곱 얘는 x-2 곱하기 x-2니까 그쵸? x 곱하기 x는 x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얘 x-3의 전체 제곱도 x-3 x-3 이렇게 곱하면 xx 곱하면 x제곱 x랑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마이너스 3이랑 x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9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이걸 써도 되는데 그게 복잡하시면 차라리 얘가 0 되는 애를 찾아라. 그러면 x 빼기 3이니까 x에다 3 넣어주면 3 빼기 3 0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만 남는다? A만 남는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0 되는 애를 찾는 걸 대입해주는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답 1번이고요.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뒤에 거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qx 이렇게 해놓을게. x제곱이니까 저 1차식일 거예요. 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1차식으로 놔도 되는데 얘 역시도 0 되는 애를 잘 생각해 볼게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뒤에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없음. 그럼 여기는 플러스 해줘야 될 게 뒷부분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x 플러스 1하고
뭐 1차시 이렇게 곱해준 꼴로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0 되는 애를 잘 생각해 주시면 얘가 0 되는 애들, 얘가 0 되는 애가 그때 x값 얼마예요?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니까. 그럼 여기도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오른쪽이 뭐가 돼요? 크게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란 얘기고 a를 넘기면 a는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의 곱으로만 나타내지는데 위의 문제도 그렇지만 0 되는 애를 찾으세요. x 플러스 1이 0 되는 애. 그럼 x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이 결과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 되는 그때 a는 얼마? 4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거니까. 자, 4번 볼게요. 자, i는 여기 나왔듯이 루트 마이너스 1이 i인데 이걸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i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써주는 거죠. 그러면 자, 4번 보시면 6 플러스 3i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i 이렇게 나와 있으면 i 있는 애들은 i 있는 애들끼리, i 없는 애는 i 없는 애들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i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더하기 형태나 이런 형태로 따로 더 이상 여기까지밖에 못 써줘요. 그러면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6 플러스 3i 써주면 되고, 가로 앞에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냥 가로 안에 거 이렇게 그냥 써주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i 없는 애들끼리는 계산이 돼요. 6에서 2 빼주니까 얼마? 4. 그 다음에 i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이 돼요. 그러면 3i, 4i 더하면 얼마? 7i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5번 보시면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x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럼 x의 0부터 3까지라는 얘기예요. 0부터 3까지. 요렇게. 0부터 3까지라는 얘기고, 다시 x가 0부터 3까지라는 얘기. 그러면 2차 함수 y는 x-1의 전체제곱 플러스의 최대값은, 그러면 지금 x가 0부터 3까지 해당되는 그래프만 지금 실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가장 큰 값이잖아요.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요점. 그때 뭐를 구해요?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요거 y값이에요. y값. 그때 y값은 어디? y축에서 어디서 만나냐? 쭉 보니까 어디? 6에서 만나죠. 답은 3번.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니까 y축에 어디서 만나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요?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은 구했고 최소값. 최소값을 모르면 어떻게?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요점이죠. 요점이 y값 얼마? 2죠. 2. 최소값은 2가 된다. 참고적으로 요 그래프 통해서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거 간단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 잠깐만요. 6번, 5번, 6번. 아, 6번 있었네요. 밑에. 자, 2차 부등식 요거의 해를 수직선이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도 이제 0 되는 애를 찾아볼게. 0 되는 애. 여기 0 되는 애, 여기 0 되는 애. 자, 얘가 0 되려면 x 플러스 1이 0 되려면 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얘가 0 되는 거면 뭐가 돼요? 3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뭐야? 이거 정리해주면 그냥 x제곱이죠. 그러면 양수니까 어떻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그럼 x축에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그렇죠? 0보다 같아도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같으면 여기 포함해서 시커멓게 칠해주고요. 0이 되는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이 요 그래프의 요 밑에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뭐예요? x를 찾아주는 거예요. x가 어디 축이에요? 여기 x축이죠.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들어가는 거 몇 번? 4번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
아까 계속 지금 0 되는 애를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 얘가 0 되는 애, 얘가 0 되는 애. 그때 x값 뭐야?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되는 값 얼마?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3 돼 있는 찍어도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 여기 가운데 여기 들어가 있는 0, 0을 한번 여기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x 자리에다가. 그럼 0을 넣었을 때 해당되는 여기 부등호가 맞으면 그게 답인 거죠. 얘는 여기 0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0을 한번 넣어볼게요. x 자리에다 0 넣어주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3.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죠? 아, 그럼 0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 첫 번째 0이 되는 x값을 찾아라. 첫 번째 0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0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래서 0이 되는 마이너스 1, 0이 되는 3. 마이너스 1하고 3 돼 있는 애를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넣어봐라. 숫자를 넣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하면 걔가 들어가는 범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 피타고라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요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둘을 이렇게 연결해 준 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요거 직각삼각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 되죠. 자, 요 길이 얼마예요? 자, 1에서 3까지 이동했어요. 얼마? 차이가 2가 나죠. 자, 1에서 2예요. 차이 1 나요. 그러면 자, 여기 AB의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어떻게 했어요? 여기 90도일 때, 자, 2의 제곱, 요 밑에 있는 거 제곱 더하기 밑변의 길이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1의 제곱이 빗변 여기 AB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4 더하기 1이죠. 2 곱하기 1은 4고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그럼 얘가 5가 되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5 되는 애니까 뭐가 되겠어요? 답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AB의 길이는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제곱해서 5 되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지금 얘가 길이기 때문에 못 뺄게 안 된다. 마이너스 안 되고 그냥 플러스 루트 5만 되는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A고 요 길이가 B고 여기가 90도일 때예요. 여기가 C예요.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된다. 그거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으셔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얼마? 5가 되니까 제곱해서 5 되는 애 뭐예요? 루트 5.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8번 보시면 자, 2, 마이너스 1, 2,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보니까 얘는 자, y값과 상관없이 항상 x가 얼마예요? 항상 x가 y값은 변하잖아요. 3도 됐다가 마이너스 1도 됐다. 그런데 x값은 항상 얼마예요? 2죠. 그럼 x는 항상 2, y값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는 2, 2를 지나고 있잖아요. 여기 x축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2만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x는 2, 항상 x가 2가 된다. y값과 상관없이 y값 얘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서도 1, 2, 3, 4번 중에 y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x값이 2로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돼. 그거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심이 x축에 있다. x축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x축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점과 4,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여기 보니까 지름이 얼마란 얘기예요?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지름이 4란 얘기예요. 지름이 4란 얘기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그거의 절반이 2가 되겠죠. 2. 그러면 절반이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 중심,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원의 중심의 좌표 x가 2고 y가 0이죠. 2,0이. 그러면 원방은 형태가 원의 중심이 좌표가 a, b일 때 원의 방정식 그리고 반지름이 r일 때인데 r일 때 원방 어떻게 되냐면 원방의 기본 형태 원의 방정식 기본 형태는 x-a 전체제곱 y-b의 전체제곱이 r제곱 형태가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얘가 a고 얘가 b고 이게 r인 거죠. 그럼 저 형태에다 넣어보면 그럼 x 빼기 2의 전체제곱에 b가 0이니까 y 빼기 0은 그냥 y잖아요. y제곱에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얼마? 4.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돼요. 자, 요 형태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 반지름이 r일 때. 색깔 비슷하네요. 원의 중심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방정식 형태 이렇게 나온다는 거. x 빼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 지금 여기 보니까 2,0이니까 a가 2인 거고 b가 0.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한 점까지 거리가 2죠. 그렇죠? 절반이니까. 지름이 4죠.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이 2니까 r이 2예요. 그럼 여기다가 2의 제곱이니까 4. 이런 식으로 여기 2 넣고 여기 0 넣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래야 그 형태 기억해 주시는 거 원의 방정식 이거 하나는 꼭 나오기 때문에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마이너스 2,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y좌표 부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뭐겠어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참고적으로 하면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참고적으로 하면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얘는 x좌표 부호를 반대로 해줘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y좌표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얘 지금 x좌표 그대로 쓰시고 y좌표가 지금 y가 5인데 부호 반대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볼게요. 자, 그래프를 일단은 보시면 그래프가 아니라 이 좌표 평면에 보시면 자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요 점이잖아요. 마이너스 2,5가 그럼 x축이 가로가 있는 얘가 x축이죠. 그럼 요 위에 몇 칸 닿았어요? 5칸 같죠? 그럼 이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x축 반대쪽으로 가면 밑으로 몇 칸? 5칸 가요. 여기도 5칸 되고 x는 변화가 없어요. 마이너스 2 밑으로 5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된다고. 중간에 x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면 위로 5칸 갔으니까 아래로 5칸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y축 이 세로가 y축이잖아요. 이게 세로가 이게 y축인데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얘는 여기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갔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2칸 가주면 돼요. 그럼 y는 변화가 없고 왼쪽으로 2칸 가고 오른쪽으로 똑같이 2칸 가면 되니까 뭐 0에서 2칸 가니까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2,5가 된다. x축에 대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그렇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y좌표 부호가 반대인 거고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했다. 그럼 x좌표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렇죠?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앞장의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연립부등식 요거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쉬운 거부터 볼게요.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거 x축이에요. y가 0인 경우는 이거 x축이죠. 요 x축은 y가 전부 다 0인 거잖아요. 이거보다 0 포함하면서 어떻게 큰 거니까 요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면 골라도 1번 아니면 2번을 골라야 돼요. 요것만 봤을 때 x축 위쪽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축 위쪽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x축보다 위쪽이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 자, 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방금 전에 했듯이 뭐예요? 요 앞에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 형태니까 전부 다 왜 동그라미가 지금 나와 있죠. 원이 나와 있죠. 그러면 반지름이 1인데 이 반지름이 1보다 어떻게 작은 범위네요. 그쵸? 그럼 원에서 보면 반지름이 이렇게 1이면 1보다 작으면 이 안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지름이 1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했어요? 1보다 안쪽이니까,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합치면, 자, x축 있고 y축 있는데 x축 위쪽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겠죠. 요 위쪽에다가 지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인데,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인 경우는 이렇게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올 거고, 중심이 원점인,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에 안쪽에 해당되는 애들만 이렇게 보면,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동시에 겹치고 있는 애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돼요, 답은. 그래서 요거 의미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된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y가 0일 때는 x축이에요. 그거보다 크니까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위쪽.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원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된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예요? 이 바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답은 2번이고요.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정 안 되면 해당되는 점을 숫자를 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거 만약 얘를 여기 보면은 여기 0,2분의 1 넣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2분의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고요. 요 뒤에 여기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0,2분의 1 넣어주면 x에다 0 넣어주면 0이고, 2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요.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여기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그 만족을 하면 그게 해당되는 범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찾아서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 위쪽.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축 위쪽을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방이 이게 반지름보다 작다 그러면 이 원 안의 부분이고, 반지름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원 밖의 부분이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12번 볼게요. 자, 두 집합 A는 원소가 1, 3, 5, 7이고 B는 1, 2, 4, 5예요. 그러면 이 A, 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기억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교집합이라는 의미는 동시에 갖고 있는 애들. 1 동시에 갖고 있죠. 그럼 1 써주시면 되고, 3은 얘만 있네, 안 되겠고, 5, 그쵸? 1하고 5만 있네요. 답은 2번.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비읍처럼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건 A, B 둘 다 저보다 한쪽만 있어도 되죠. 그러면 교집합 동시에 있는 건 한 번만 쓰면 되니까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7. 교집합 1하고 5는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쪽에도 있고 B 쪽에 있는 거는 교집합이고, 동시에 갖고 있는 건 교집합이고, 한쪽만 있어도 다 적어주는 게 뭐예요? 합집합.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기호 부분하시러 교집합, 기역처럼 보시면 되고요. 합집합은 뭐예요? 합집합, 비읍처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교집합, 합집합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자, 13번 명제.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의 대우. 대우는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기. 그 다음에 부정하기. 그 얘기는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해 주란 얘기죠. 자, 일단은 정사각형 이면이 이게 가정이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다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면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대우는 요 원래 명제에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반대라면 정사각형 이면이잖아요. 그럼 정사각형이 아니면 직사각형이네요. 자, 직사각형 이면의 부정은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다. 아니야 정사각형이 아니다. 그래서 자,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다음에 이면은 아니면은 이면으로 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하고 결론 1번은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게 이거는 역이에요. 이거는 역이라고 그러고 이것만 한 건 역이라고 그러고 이 역을 부정한 게 이게 대우예요. 대우. 이 부정은 가정하고 결론을 전부 다 바꿔주셔야 돼.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반대돼서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는 원래 명제의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서 이건 역이에요. 역. 이건 역이고 이 역을 각각 부정하면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우예요. 대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구해주셔야 된다. 자, 다시 대우를 구하는 건 명제에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다음에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반대돼서 아니면이면 이다라고 쓰시면 되고 이면으로 쓰시면 되고 아니다라면 이다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이면 긍정 형태로 긍정이면 부정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14번 보실게요. 자, 두 집합 x는 1, 2, 3 x는 1, 2, 3 y는 4, 5, 6, 7에 대해서 함수 x는 y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하나의 숫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상수함수는 여러 개 지금 x에서 y로 갔는데 x가 1 넣었을 때 y 얼마 나오고 2 넣었을 때 얼마 나오고 3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상수함수란 얘기는 똑같은 y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y값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이미 지금 3 넣었을 때 4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x 이게 앞에 x일 때 이게 y가 나온 거거든요. x에다 3을 넣었더니 y가 4 나왔대요. 그럼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하나의 숫자로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면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함수라고. 그러면 4가 나오면 돼요. 자,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하나의 숫자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숫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여기 1, 2, 3이니까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4가 된다. 왜냐면 3일 때 4가 된다고 나왔는데 그게 상수함수라고 그러면 상수함수는 y값이 딱 하나만 나와야 돼. 계속 똑같은 y가 나와야 돼요. x값이 변해도. 그래서 전부 다 1을 넣어도 3인 거고 f2도 4인 거예요. 똑같이. 1을 넣어도 4인 거고 2를 넣어도 4인 거예요. 여기 왜냐면 얘가 4라고 얘기해줬잖아요. 벌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보실게요. 15번. 자, 요거를 간단히 하면
자, 전에 얘기했듯이 3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3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3을 2번 곱한 거고요. 3의 5제곱 같은 경우 3을 몇 번 곱한 거예요? 5번 곱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3을 몇 번 곱한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그럼 3의 7번인데 이걸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 법칙으로 지수 법칙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여기 지수끼리 밑이 3으로 동일할 때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 얘는 지수끼리 더한 결과를 적어준다. 그렇죠?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밑이 똑같이 3이잖아요.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얼마예요? 2분의 4죠. 2분의 4 약분하면 뭐예요? 3의 제곱이 되죠. 2분의 4 약분하면 2가 되니까. 그럼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얼마? 9가 되겠네. 그쵸? 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죠. 그래서 3의 제곱 얼마? 9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옆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와 y는 루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y는 루트 x-a 그래프이다. 자, a 값은 저기 나와 있네요. 바로 여기 2예요. 2. 왜냐면 자, 2를 넣었을 때 뭐가 돼요? 요 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2,0이죠? 그럼 똑같이 2를 넣고 0을 넣어주면 돼요. x가 2 넣었을 때 y가 0 나와야 돼요. 그러면 y는 루트 2-a인데 y가 0이죠. 참 0. y가 0. 0은 루트 2-a인데 이게 0이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2 빼기는 0이니까 루트 안에가 0이 돼야 바깥에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여기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 요 점의 좌표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2,0 x가 2일 때잖아요. x축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x축에 있다는 얘기 y가 0이거든요. 2,0 그럼 x 이게 앞에가 x좌표 뒤에가 y좌표니까 x에다 2 넣고 y에다 0 넣어주면 그럼 밑에 식처럼 0은 루트 2-a인데 그럼 루트 안에 0이 돼야 되니까 a가 2가 되면 되겠죠. 2 빼기 2는 0이니까. 그래서 a 값은 2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수열 나왔네.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어떻게? 일정한 수를 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열한 수열이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볼게요. 자, 얼마나 곱해져 있는지 보면 자, 1이 2가 됐어요. 곱하기 2 했죠. 2가 4가 됐어요. 곱하기 2 했죠. 그쵸? 그럼 똑같이 곱하기 2 하면 돼요. 4에서 2 곱하면 얼마야? 8. 1번.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A가 8이잖아요. 그럼 8에다가 2 곱하면 얼마예요? 그 다음 거 얼마야? 16. 그쵸? 똑같죠? 전부 다 2를 곱해. 등 B. 일정한 비율의 수열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일정한 숫자, 일정 수를 곱해서 나열한 수열이 등비 수열이에요. 등 B는 곱하기 생각하시면 돼요. 등 B는 곱하기.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라고 나올 거예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예를 보시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5, 저거다 4, 그 다음에 7, 10, 그 다음에 올 게 뭐겠어요? 여기 더하기 3 했죠. 더하기 3 하면 10이죠. 그럼 똑같이 더하기 3 해주면 돼요. 얼마? 14. 이게 더하기는 등차 수열이에요. 똑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긴데 생각해보면 더하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비 수열은 방금 전에 봤듯이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시면 돼요. 얘가 공차라고 그러는데 복잡할 거 없고 그냥 등비 수열이라고 나오면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애 그래서 그 곱한 것들을 나열하는 게 등비 수열이고 등차 수열은 똑같은 숫자를 더해서 나열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시그마예요. 시그마. 자, 얘도 어려울 게 없는 게 자,
시그마는 그냥 이거를 더해준 걸 축약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나열해서 쓰는 거보다. 그래서 시그마를 쓰는데, 자, 18번에 1번 보시면, 얘는 K가 1부터 여기 위에가 10까지란 얘기예요, 여기. K를 1부터 10까지 넣어두세요. 그럼 A1, 그쵸? 1 넣어주면 A2, A3, A4, A5, A6, A7, A8, A9, A10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네 10까지 넣어줘요. 자, K 자리에다 1부터 10까지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더해주세요. 이걸 다 더해준 게 뭐란 얘기예요? 이게 5란 얘기예요. 이게 5란 이게 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돼 있는 얘는 요런 의미예요. 이거.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약속을 해준 거라고요. 저거가 의미가 K자리에 1부터 10까지 든 걸 다 더한 게 5가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얘를 볼게요. 얘를.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똑같이 K가 1부터 10까지인데 AK 돼 있고 더하기 1이 돼 있네. 그러면 얘도 여기다 1부터 10까지 넣어주는 거, 이 K자리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주는 거죠. K자리에다가. 그럼 A1에 더하기 1, A2에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그대로 계속 더해줘야 되잖아요. A3에 더하기 1, A4에 더하기 1, A5에 더하기 1, A6에 더하기 1, A7에 더하기 1, A8에 더하기 1, A9에 더하기 1, A10에 더하기 1. 똑같아요. 그러면 윗줄에 보면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까지. 그럼 똑같이 요 위에 있는 거 더해준 거니까 지금 하늘색으로 색칠한 애들은 뭐 결과가 뭐란 얘기예요? 5란 얘기죠. 5. 5에다가 지금 1이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죠. 1이 10개 있으면 얼마야? 10이죠. 답은 1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시그마는 요 밑에 있는 K자리에다 1부터 10까지 넣은 애를, 그쵸? 다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1부터 10까지 넣어서. AK라는 얘기는, 그럼 K자리에다 1 넣어주니까 A1, 2 넣어주면 A2, 이렇게 해서 10까지, A10까지 해서 다 더해준 애가 더한 값이 얼마다? 5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 더하기 돼 있는 가로에 있는 애는 K1 넣어준 거, 2 넣어준 거, 세트에 세트. 이렇게 해서 10까지 넣어준 거를 다 더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A1부터 A10까지 더한 게 5고, 1도 10번 더했기 때문에 5에다가 10 더해주니까 15가 된다. 자, 기호를 쓰는 건 약속인데,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잡한 걸 조금 간단히 적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이렇게 나열해서 해주시면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실게요. 똑같이 계속 수열이에요. 저번에도 그랬듯이 이것도 숫자를 그냥 넣어보면 돼요. n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숫자 1부터니까 여기 보면 1이라 했잖아요. n자리에다 1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얼마야? 2가 되죠. 여기 A1이고 4. 그럼 A1이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1 더하기 4는 얼마? 5가 되죠. 그럼 A2는 5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를 넣어볼게요. n자리에다가. 그럼 2 더하기 1은 얼마? 3이죠. 그럼 A2고 얘가 4예요. 근데 앞에서 A2가 얼마예요? 5잖아요. 5. 그럼 5 더하기 4니까 얼마? 9. 그럼 A3는 얼마? A3은 9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n자리에다 이제 3을 한번 넣어볼게요. 답은 구했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3 더하기 1은 얼마? 4잖아요. 4. 그 다음에 여기 A3 더하기 4. A3이 아까 전 얼마야? 9였어요. 9에다 4 더하니까 얼마예요? 1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n자리에다 1 넣어보라고, 2 넣어보라고, 3 넣어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앞에서 구한 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하나씩 넣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자, 이제 또 로그가 나왔네요. 자, 로그가 나왔을 때는 요거 지수 법칙하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지수 법칙, 지수랑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선 문제 간단히 보시면, 로그끼리 이렇게 더하기가 돼 있죠? 근데 밑이 없어요, 이번에는. 원래 여기 밑, 이렇게 적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 얘기는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 10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크게 썼나?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로그 4만 있고 더하기 로그 25만 있어요. 원래 로그는 밑에 A 조그맣게 쓰고 B 이렇게 크게 쓰고 요 밑이 있어야 되고 요게 진수고 그 결과 뭐 K라고 그러면 얘가 지수 형태로 나와야 돼서 이걸 지수로 돌리면 AK가 K제곱이 B 이렇게 지수 형태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밑자리가 없죠. 없다는 얘기는 여기 10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10이 생략돼 있어서 약속해서 안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가 없다. 요 밑이 되는 애가 없다 그러면 10이 생략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로그에서 더하기일 경우에는 요 밑이 동일할 때 요 진수 부분끼리 어떻게 곱하기가 가능해요. 그럼 로그 10에 4 곱하기 25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 곱하기 25는 100이죠. 그렇죠? 100인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게 K가 나왔다고 치면 여기서 봤듯이 여기 밑이고 여기가 지수고 여기가 진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수 형태로 돌리면 10의 K제곱이 1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에다가 10을 몇 번 곱해야 100이 돼요? 2번. 왜? 10 곱하기 10이니까요. 그럼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0이 되는 거니까. K 자리에다 뭐 써주면 돼요? 2 써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가 돼요. 아이고. 답이 그래서 2가 돼요. 요거는 지수 관련돼서 노구 관련돼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요게 로그가 알면 되게 쉬워요. 지금 되게 간단한 거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기출을 다 풀고 시간이 되면 로그에 관련돼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보시면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더하기 돼 있을 때 더하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여기 얘랑 어떻게 곱하기 해라. 그러면 로그 100이죠. 4 곱하기 25는 100. 그럼 밑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 10이 생략돼 있다. 그러면 얘가 결과값이 K라고 그러면 자, 로그는 여기가 밑이고 여기 결과가 지수고 여기가 진수 부분이다. 그러면 이거를 지수로 쓰면 밑지수 진수 형태가 된다. 그러면 10에 여기 위에 걸로 써주면 10의 K제곱이 얼마다? 100이 된다. 그럼 얘가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K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이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로그에 관련돼서는 끝에 정리하는 시간을 요 기출을 먼저 다 풀어보고 정리하는 시간 한번 더 가져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문제랑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2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